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9번째, 기억을 2번째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기억에 관해서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속해서 기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서론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의식 기억, 즉 대뇌 속에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낳은 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의식 기억은 쌓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의식 기억이 쌓이면서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무의식 기억인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의식 기억과 서로 만날 때 형성되는 것이 정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기억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도 역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이 많이 형성이 되면 될수록 정서도 많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서, 즉 어렸을 때 인격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인격이 더 고상해질 수도 있고 네거티브가 하게 되면은 더 반대적인 나쁜 기억으로 정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감각, 8가지 감각이 말초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시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상이 대뇌 하부의 제일 위에 있는 시상이고 중시 부분이죠. 여기에서 감각의 뇌로 보낸 다음에 감각의 뇌에서 다시 해마로 보내게 됩니다. 해마로 보낼 때 그때 시각, 청각, 촉각 같은 세 개가 다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만 올 수도 있습니다. 해마는 기억의 회로를 통해 가지고 대상 피지를 통해서 전전두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전두엽으로 들어간 다음에 기억을 형성하려면 전전두엽의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 즉 브로드만 에어리아 9번, 10번, 11번, 46번, 그 중에 46번을 배예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칸트의 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전두엽, 소위 칸트의 뇌, 대통령이 들어있는 인지기능, 순수한 인지기능의 그 에어리아에서는 어떤 형성이 되는가 하면은 바깥에서 들어온 인포메이션, 감각을 인포메이션 합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이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뇌가 노력을 합니다. 인지기능의 뇌가 노력하는데 소위 말해서 뇌라고 하는 것은 구중궁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릅니다. 단지 말초신경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인터페런스를 합니다. 추론하기 때문에 뇌는 가끔 속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기억으로 한번 알고 있는 것은 고정관념화돼 가지고 관성적으로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 인지 기능에서 해석과 추론을 거쳐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 판단한 것을 액션으로 하고 그 판단된 그 내용을 다시 저장을 시킵니다. 무엇으로? 기억으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 기억으로 시키는데 처음에 기억을 갖다 받아들이는 그것을 해마에서 하는데 그것을 갖다 엔코딩이라고 했고 부호화라 했고 저장을 하는 걸 스토레이지, 저장한 것을 다시 뽑아내는 것, 인출하는 것, 리트리에벌, 회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학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출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더 그 기억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공고화, 컨솔리데이션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기억이 저장이 될 때는 있는 그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경험 기억이 저장이 될 때 추론에 의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될 때에는 있는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을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될 때도 역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뽑아낼 때 보면은 있는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있는 내용을 다르게 에디트를 해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컴퓨터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1이면 1이 저장되어 있고 뽑아내면 1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머릿속의 기억은 1이라고 하는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을 때 뽑아낼 때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또 5개를 저장시킬 때 그 5개를 다 5개를 저장을 하지 않고 하나로 저장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뇌는 이와 같은 것을 소위 가소성이라고 하죠. 가소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 이 작업 기억과 워킹 메모리 이런 것을 갖다 총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하고서 이와 같이 기억과 개념의 한도 내에서 추론에 의해서 인퍼런스를 추론에 의해서 기억이 저장되고 하는 것을 1차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장되어 있는 그 개념을 다시 다른 개념에서 에디션돼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질 때, 그래서 소위 아날로지칼 인퍼런스,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를 통해서 생각으로 나올 때 그것은 메타포,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고 이렇게 다르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뽑아낼 때 물론 에디션을 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뽑아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소위 말하면 1차 기억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에디션 되지만 똑같은 순수한 그 개념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반대로 1차 기억이 2차 기억에서 바깥으로 뽑아나갈 때는 지금처럼 상상과 창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철학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문학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문학의 차이점이 다른 것이고, 또 1차 의식에 있는 기억은 시각적인 기억입니다. 경험 기억일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그림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억입니다. 누가 그림을 그렸냐? 해마가 그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2차 기억으로 말로 나갈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타임이기 때문에 그 1차 기억으로 쭉 되어 있는 그 사진들이 여러 개로 묶어서 나오면서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 있는 그대로 히스토리가 되어서 나올 때 그것을 일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화 기억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때는 의미가 있는 것, 문학이라든지 철학으로, 예술로 뽑아내는 것, 그걸 갖다가 소위 의미 기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 바깥에 5가지 감각이 있고, 내부에 3가지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장 기억, 고유 감각, 그리고 밸런스 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감각은 후각을 빼고, 후는 직접 측두엽으로 들어갑니다. 그걸 빼고, 직접 림프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감각들, 4가지 감각과 내부 감각들은 각각 몸에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가면 시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상에서 비로소 이때 각 감각 연료로 보냅니다. 냄새 감각은 이미 벌써 템포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마가 받아가지고 전전두엽으로 보냅니다. 전전두엽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알아맞혀내는 것, 그것을 해석, 또 추론이라고 합니다.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뇌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을 해보는 것, 예측을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저장을 하고, 저장한 것을 다시 뽑아내고, 저장하고 뽑아내고, 이걸 갖다가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작업 기억. 그리고 해는 이 단기 기억을 그림으로다가 저장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저장되어 있는 단기 기억을 갖다가 다시 이것을 갖다가 장기 기억으로 만들 때는, 상상을 할 때는 에디션을 해서 청각적인 것에 의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글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글로 만들어진 것을
나올 때 이때 거기를 에피소딕 기억, 일화 기억이라고 하고 일화 기억을 의미 있게 뽑아내는 걸 의미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장기 기억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것을 2차 의식이라 했고 이때의 자아는 2차 일화 기억자라고 합니다. 기억자라고 처음에 1차 의식이 있을 때는 경험자라고 합니다. 그럼 경험자와 기억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내 자아가 아닙니다. 누가 붙여준 겁니다. 이것을 뒤에서 알고 있는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자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 자아가 되겠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뉴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에델만이 만든 표현을 감각, 시상, 감각의 해마, 전전두엽, 전두엽, 그리고 기억으로 들어간다. 1차 의식이다. 그것은 이걸 갖다 경험자라고 한다. 1차 의식이고 또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금 이 도표는 수없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요까지만 있고 인간에는 요까지 있는데 요 개념을 말로다가 바깥으로 내보낼 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수없이 많은 개념을 갖다가 그림으로 된 개념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있는 그대로 히스토리를 만드는 걸 갖다 서사적인 것, 서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술적이다 또는 에피소딕, 에피소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를 앞으로는 이 표를 도표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제 감각의 내 해마, 전두엽, 전전두엽 그리고 기억으로 1차 의식, 2차 의식 그리고 말이 생각으로 바뀐다. 그리고 또 하나 늘 마음에 들 것은 우리 몸에는 기억이 만들어진 것처럼 감성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지만은 감정은 나이가 들면서도 하나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른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정서로다가 2차 감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이나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 이 부분을 인지기능, 순수 인지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인지기능인데 이 순수 인지기능에 그때 감성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정서가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말로 나온 그 생각은 이성적인 생각이냐, 감성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정서적인 생각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억을 가지고 또 마음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뇌의 뉴런에서 만들어진 최종의 산물이 기억인데 그 기억을 기초로 해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모든 뇌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은 자꾸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